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한 장으로 정리한 수리논술 38개 대학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요. 시험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각 대학별로 자세한 시험 정보에 대한 내용은 대학별로 하나하나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은 모든 게 처음이라서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듯 해서 천천히 말씀드려보면 논술 전형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냐면 9월 11일쯤에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논술을 쓰겠습니다라고 원서를 쓰겠죠. 그러면 수능 전 논술 대학은 연대, 시립대, 홍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정도가 있고요. 논술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11월 16일 날 보죠.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대학은 최저를 충족하는 걸 봐서 대학이 충족한 학생만 채점을 해서 12월 15일 날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는 수능 최저가 없는 연대나 시립대는 수능 직전에 발표를 할 정도로 빨리 발표를 하고요. 9월 11일 날 수시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 시험을 먼저 보고 수능 후에 논술을 신청한 나머지 모든 대학은 수능 직후부터 한 2주 정도 기간에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 그런 대학은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만 채점해서 12월 15일쯤에 발표를 하고 나면 이걸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고, 이 이후에 충원 합격자 발표가 계속 12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자, 논술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논술 시험이 있고 교과 성적이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근데 모든 대학이 이걸 골고루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은 한 14개 정도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있고, 또 교과 성적도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가 적어 놓은 거는 논술 시험에서의 합격의 결정적인 비율입니다. 이게 모든 대학이 공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체감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교과 성적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거구나. 예를 들면 하나 보시면 서강대는 교과를 반영하는데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9.7, 99.3, 98.9, 98.5, 98.1 이렇게 보시면 6등급까지는 거의 점수가 거의 촘촘하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의 성적이 내신이 5등급이라고 하여도 실제로 서강대의 합격자의 평균은 4등급 정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점수는 4등급에 비해서 0.4 정도가 부족한 거니까 실제로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제가 교과 성적이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각 대학별로 전형 방법과 중요한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갈게요. 연세대는 논술 100%죠. 논술로만 뽑아요. 교과를 아예 보지 않고요. 올해는 첨단학과가 신설되거나 모집 인원이 증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양대는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가 10인데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학생부 종합평가는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학생은 감점이 거의 안 되고요. 성균관대도 논술 100%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결합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자연계열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두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됐지만 올해는 과학을 한 과목 이상만 응시하면서 탐구 두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수능 응시 기준이 완화됐고, 또 성균관대는 수학 1, 2로만 출제를 하니까 성균관대는 올해 더 지원자가 몰릴 걸로 예측이 되네요. 서강대는 논술이 80에 교과가 10%, 비교과인 출결이 10% 반영하는데 아까 교과 반영 비율을 보셨죠? 98점에서 거의 점수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가 10% 반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한 4등급인 학생이랑 5등급인 학생의 점수 차가 거의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논술 지원을 할까 말까 고려할 때, 아, 거기가 교과 반영 비율이 높아서 나는 못 쓰겠어, 이런 말은 살짝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만 중요하지, 교과 때문에 논술을 거기 못 썼어 이렇게 말할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서강대는 3합 6에서 올해 3합 7로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 낮췄어요.
최저학력 기준이 낮춰졌다는 말은 논술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이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논술 실력으로만 뽑으니까 논술을 더 잘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죠. 중앙대는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 10% 반영하고요. 교과의 반영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바로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과학 논술을 폐지했고 확률과 통계를 추가했습니다. 영어는 1,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간주했다. 이 말은 작년까지 중앙대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았는데 너무 낮아서 영어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서 3합 6이니까 사실상 3합 7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경희대도 논술 100으로 교과를 전혀 보지 않고요. 시립대는 논술 70에 교과 30%, 30%라고 놀리면 안 된다고 했죠. 실질 반영률은 1%도 안 돼요. 이화여대, 건국대는 모두 논술 100으로 교과를 보지 않습니다. 이화여대는 올해 약학과를 5명 신규로 선발하고요. 건국대는 논술이 작년에만 5문제였는데 올해 4문제로 바뀌었고 기하가 추가된 게 특징이에요. 동국대도 논술 70에 교과 20에 출결을 10% 반영하는데 차라리 출결의 반영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경찰행정학부 자연계열은 작년에는 국수 영중의 2합사였는데 올해는 국수 영탐 중에 2합사로 과목을 늘렸으니까 수능 최저가 약간 완화된 효과죠. 홍익대는 논술 90에 교과가 10%인데 홍대는 자연계열에는 홍대 세종까지 미적 또는 기하, 과학 두 과목을 무조건 응시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숙명여대도 논술 90에 교과가 10%로 최근의 대학들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실질적으로도 거의 없는데 그 수치상의 비율도 꽤 많이 낮췄거나 올해는 논술 100인 대학도 10개가 넘어요. 숭실대만 논술 60에 교과가 40%인데 이 교과가 40%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아주대 논술 80에 교과 20, 인하대 논술 70에 교과 30, 과기대 교과 30에 논술이 70 거꾸로 써놨네요. 논술 70에 교과가 30이고요. 광운대는 논술 70에 교과가 30, 세종대도 단국대도 마찬가지인데 단국대는 논술 시험이 단국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매우 어렵고요. 부산대나 경북대는 수능 필수 응시 조건이 있어서 자연계열은 무조건 미적 또는 기하,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두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되는데 경북대는 과학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 군으로 과학을 필수 응시해야 되는 모집 단위도 있고 아닌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항공대도 논술 100으로 1000점 만점이고요. 이학 계열은 작년까지는 2합 5였는데 올해 2합 6으로 수능 최저를 조금 낮췄고요. 이학 계열은 언어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항공운항과가 이학 계열이죠. 카톨릭대는 논술 70에 교과가 30%고요. 카톨릭대 간호학과 유명하잖아요. 작년까지는 3합 6의 수능 최저였는데 올해는 3합 7로 최저를 낮췄고 성신여대도 비교과를 보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과를 보는 대학이 서강대, 중앙대, 동국대, 성신여대 정도가 비교과를 보는 대학이네요. 시험 범위에서 확통을 제외했고요. 덕성여대 논술 100, 동덕여대 논술 100, 연대미래 논술 100. 이 논술 100인 대학들은 교과를 전혀 보지 않아요. 서울여대만 유일하게 교과를 반영하고 서울여대는 과학 논술입니다. 이 과학 논술도 생명과학 1까지 보니까 과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여학생들은 노리시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뽑는 인원은 많지 않아요. 동덕여대는 올해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고대세종도 논술 70에 교과가 30인데 고대세종은 약수령 논술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미적분까지 시험을 보죠. 홍대, 세종, 가천대, 수원대, 서경대 이런 대학들은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대학들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다른 대학보다. 이런 대학들 교과의 반영 비율이 뭐 30%, 20%, 10% 이런 대학들은 반영 비율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내신 등급이 6등급, 7등급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교과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6등급 정도, 7등급 정도 되면서 약수령 논술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실제로의 교과의 반영 비율을 확인하시면서 유불리를 따지고 써야 될 정도가 될 거예요. 서경대, 외대 글로벌, 한국공학대, 기술교육대, 한신대, 삼육대 이런 대학들이 약수령 논술 대학이고요. 여러분의 내신이 한 5점, 5.5 요 정도 되면 약수령 논술에서도 내신이
합격자의 평균이 5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5.5 정도 돼도 유불리가 없으니까 지원하기 전에 교과 성적을 막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정보는 각 대학별로 시험 시간과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연세대는 시험 시간이 150분으로 우리나라 논술대학 중에 제일 길죠. 대문항이 4개고요. 각 소문항이 2개나 3개 정도 있고요. 제시문은 거의 없습니다. 제시문이 많은 대학들은, 제시문이 긴 대학들은 제시문을 해석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거나 제시문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건데, 제시문이 없는 대학들은 여러분의 그냥 수능 수학의 실력으로 풀어내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 여기에 간단한 시험 정보들은 시간 체크랑 문항수, 제시문의 조건 이런 것들 정도만 정리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냥 지원할 대학을 보시면 충분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전형 방법 말씀드렸는데 교과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